마지막 시간입니다. 힘내세요. 네. 나지와 건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제 얘의 차이점을 기억을 해두셔야 되는데, 자, 그냥 한번 들어보세요. 나자는 벌거벗을 나자예요. 우리 옷을 입지 않은 상태를 뭐라고 하죠? 이걸 누드라고 얘기하면 내용이 진전이 없어요. 나체야. 그 나자가 벌거벗을 나자예요. 그래서 지상에 건물이 없는 땅은 뭐라고 부를까요? 걔를 나지라고 불러. 그럼 건물의 부지는 뭐라고 할까요? 건물이 지어져 있으면 건부지라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나지 건부지는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인데 건물이 지어져 있지 않으면 나지. 건물이 지어져 있으면 건부지예요. 그럼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인데 아직 건물을 지어서 이용하지 않고 있어도 건부지라고 부르지는 않는다고요. 이해되세요? 미묘한 차이가 있는 게 아까 택지는 택지 조성공사만 끝냈을 때는 건물이 지어져 있지 않죠. 그때도 택지였죠. 주상궁이 지어져도 택지죠. 맞나요? 그러니까 택지는 주상궁을 지을 수 있는 땅, 지어져 있는 땅을 다 포함하죠. 근데 건부지는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인데 건물이 지어져 있지 않으면 나지고 지어져 있을 때 건부지라고 한다고요. 차이를 이해하셨죠? 지금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규제 3총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규제 3총사는 물리적 규제가 있고 물리적인 규제. 그러니까 뭔가 토지 이용을 하는데 바로 이용을 할 수 없어요. 그 대표적인 주자가 뭐냐면 내가 상업용 건물을 짓고 싶은데 내가 산 토지가 주택이 지어져 있어. 낡은 주택 건물이. 주택이. 그럼 바로 거기다 얹어서 상업용 건물을 지을 수 없죠. 그럼 내가 이용하는 데 있어 걔는 물리적인 제약이 있는 거죠. 되세요? 그럼 그 물리적 제약이 있는 땅과 없는 땅 중에 뭐가 가치가 더 높을까요? 바로 지을 수 있는 땅이 가치가 더 높겠죠. 이용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해가 되세요? 그리고 공법상의 규제가 있다고요. 그럼 공법상 규제는 이 땅은 뭐를 지어라, 어떤 걸 지어라, 주거용을 지어라, 상업용을 지어라, 공업용을 지어라, 몇 층까지 지어라. 이런 것들이 공법상 규제라고요. 되세요? 그럼 우리나라 모든 토지는 공법상으로 도관 농자 중에 하나예요. 도시지역이든 아까 이제 나중에 공부를 할 텐데 관리지역이든 이렇게 네 가지 중에 하나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토지는 다 공법상 제약은 받아요. 우리나라 토지면 공법상 제약은 다 받겠죠. 그 다음 사법상 제약이 있다고. 걔는 지상권, 전세권 등이 설정돼 있으면 사용 수익을 누군가에게 맡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이용이 불가능해.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규제 3총사는 물리적 규제와 공법상 규제와 사법상 규제가 있다고요. 그때 이 물리적 규제는 건물이라고 생각하면 돼. 건물. 얘를 무슨 규제? 물리적 규제가 있는 거죠. 그 다음 공법상 규제는 우리나라 모든 토지는 공법상 규제를 받죠. 그래서 무슨 토지의 종류인지는 모르겠는데 땡땡은 공법상 규제를 받지 않는 토지다 그러면 걔는 무조건 X예요. 뭐는 다 받는다? 뭐는 다 받는다? 공법상 규제는 다 받는 거죠. 사법상 규제는 지상권, 전세권 등의 제약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키 부분 땡땡은 공법상 규제를 받지 않는 토지다 그러면 얘는 O다 X다? 이 땡땡이 뭔지 몰라도 무조건 X라고요. 뭐는 다 받으니까? 공법상 규제는 받으니까. 그럼 질문. 규제는 많을수록 좋아요? 이용하는 데 있어서 규제는 많을수록 좋아? 적을수록 좋아? 적을수록 유용성이 크죠? 그래야 가치가 높을 거 아니야. 그럼 우리나라 토지 중에 가장 가치가 높은 땅은 규제가 제일 적은 땅이겠죠. 맞아요? 근데 무슨 규제는 다 받는다며? 공법상 규제. 그러면 우리나라 토지 종별 중에 가장 높게 평가되는 토지의 종별은 공법상 규제만 있고 물리적 제약 없죠. 지상에 건물 없어야 될 거 아니야. 네. 그 다음 사법상 제약을 받고 있지 않는 땅이겠죠. 그게 바로 뭐냐면 나지라고요. 됐나요? 그래서 나지는 물리적 제약이 없어요. 건물, 기타, 정착물이 없는 거야. 그 다음 공법상 제약은 얘는 받을 수밖에 없다고 그랬죠? 사법상 제약은 받고 있지 않는 땅인 거예요. 그래서 규제가 가장 적으니까 유용성이 제일 커서 가치가 제일 높다고요. 됐죠? 근데 일본에서 나지의 구분이 있어요. 우리나라의 부동산학은 과거에 우리 15회 전까지는 일본에서 공부하고 오신 경제학자들, 부동산학 교수님들이 문제 출제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일본의 분류도 공부할 필요가 있었다고. 근데 근래 들어서 중심을 이루고 있는 분들이 거의 미국에서 해외, 그러니까 일본을 제외한 다른 나라에서 공부하고 오신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제의 흐름이 달라졌다는 건 이해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번에서의 나지의 구분은 한 번 들어볼 필요는 있어. 매우 중요하진 않아요. 얘는 둘로 쪼개는데 얘는 1번에서의 나지의 구분이니까 저지라는 게 있고 갱지라는 게 있는데 둘 다 뭐라는 거죠? 1번에서는? 나지라는 거예요. 이렇게 둘로 나눠 불러요. 저지, 갱지로. 그럼 얘들 나지니까 공법상 제약은 얘들도 있겠죠. 일본에서도 공법상 제약은 다 받을 거 아니야. 지네 법률에. 그 다음 얘들 나지니까 물리적 제약은 없겠죠. 둘 다 없는 거야. 그러니까 나지지. 그런데 사법상 제약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얘를 구분했단 말이에요. 얘는 사법상 제약이 있고 그래서 저지. 얘는 없어서 갱지라고 부른대요. 되셨나요? 그러면 얘를 기억하는 방법, 뭐 외울 필요까지도 없지만 사법상 제약까지 받고 있으면 이용이 더 많이 저지당하나요? 뭐 어떻게 구분하는지 이해되셨어요? 이렇게 딱 기억해두면 이게 기억이 난다고. 그러면 우리나라의 나지와 똑같은 개념은 저지예요, 갱지예요? 갱지죠. 개념 되시죠? 이런 내용인 거예요. 그 다음 건부지는 지상의 건축물이 있는 토지래요. 그래서 건부지야. 그럼 물리적 제약이 있네요. 그럼 바로 이용을 못하니까 이 물리적 제약을 철거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유용성이 떨어지는 만큼 가치가 떨어지겠네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나지 가격보다 높게 평가해, 낮게 평가해? 낮게 평가하겠죠. 그러니까 똑같은 토지인데 예를 들어 나지가 있는데 이 나지 가격이 1억이에요. 그런데 이때 건부지가 있어. 얘는 건물이 있어. 쓸데없는 건물이. 네. 그럼 건물이 있는 만큼 철거하는데 비용이 들 거 아니에요? 그만큼 가치를 까. 얘를 건부 감가라고 해요. 그럼 얘를 하면 건부지 가격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건부 감가가 1,000만 원만큼 낸다면 얘는 얼마가 되는 거죠? 9천만 원. 그런데 이미 건물이 지어져 있는데 이 건물이 내가 이용하고자 하는 이용이야. 상업용 건물이 지어져 있어. 예를 들자면. 그럼 얘 철거할 필요가 있어요? 없죠. 그럼 철거하는데 들어가는 비용 없죠. 그럼 건부감가를 행하지 않겠네요? 그럼 건부감가가 빵이 되면 이 둘이 같아질 수 있죠. 그러니까 건부지 가격은 일반적으로 뭘 넘어갈 수 없어요? 나지 가격을 넘어갈 수 없으니까 나지 가격이 건부지 가격의 상한선이죠. 되셨나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건부지는 건부감가를 행한다 그러면 O야 X야. 일반적으로. O죠. 반드시라고 그러면 X지. 안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렇다고 하세요, 빨리. 그런 거, 지금. 그래서 일반적으로 나지 가격을 상한선으로 삼는 돼요. B. 최유효용을 하기 위해서 건물을 철거해야 되고. 내가 이용하고자 하는 최고 유효한 이용을 하기 위해서 먼저 지상에 있는 건물을 철거해야 된다. 그럼 철거하는데 비용이 들겠죠? 그 철거 비용만큼 건부 감가를 행하는 거야. 얘가 무슨 감가? 건물이 있어서 가치를 깠으니까 건부 감가라고 한다고요. 그럼 질문. 이 지어져 있는 건물 자체가 견고해. 커. 그럴수록 철거 비용 많이 들까요? 그럼 건부 감가를 많이 행하겠죠. 이것도 기출된 문제라고요. 되셨어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이제 예외야. 예외적으로 건부지 가격을 지상에 건물이 있는 땅에 그 토지 가격을 건물과 합친 가격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 토지 가격을 나지 가격보다 높게 평가하는 경우가 있대. 건물이 있어서. 예외적으로. 그럼 걔는 건부 증가예요? 건부 감가야? 예외적으로 건부 증가를 행한다는 거죠. 얘는 예외야. 예외. 원칙적으로 뭐라는 거고? 건부 감가를 하는 거고. 되셨죠? 그럼 우린 예외만 외워주면 되겠네. 굳이 한다면. 그래서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이 됐대요. 여러분,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이제 보상금 받고 나가야 되잖아요. 그럼 토지만 이용이 됐을 때 보상금 많이 받을까요? 건물이 있을 때 보상금 더 많이 받을까요? 건물이 있을 때. 네. 그래서 건부지 가격이 여기서 높게 평가된다고, 나지보다. 네. 택지 개발 예정지고, 그럼 얘 택지로 다 밀어서 이제 개발을 해야 되니까 얘도 보상금 책정하겠네요? 그러니까 얘도 건부지 가격이 더 높게 평가되겠지. 이해가 돼요? 그 다음, 개발 제한구역으로 지정이 됐대. 그럼 어떤 얘기냐면, 개발 제한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이제 그 지역 안에 토지는 건물 못 짓죠. 근데 이미 건물이 지어져 있는 건부지가 있다면 걔가 가치가 더 높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개발 제한 구역 안에서는 건부지 가격이 나지 가격보다 높게 평가되겠죠. 예외적으로. 그 다음
건폐율, 용적률 규제가 강화됐어. 그럼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보세요. 건폐율, 용적률은 규제예요? 규제가 아니에요? 건폐율이란 뭐냐면 토지가 있을 때 그걸 건물로 덮을 수 있는 것. 덮는 비율. 그러니까 토지가 100평이 있는데 이러면 없어 보이죠? 얘가 100평이 330제곱미터죠. 1평이 3.3제곱미터예요. 그래서 우리가 토지와 관련된 건물과 관련된 이 면적 규제가 나오면 수치를 330을 보거나 660을 보거나 990을 보는 경우가 있어요. 왜 이런 수치가 나오는지 이해가 되세요, 이제? 100평, 200평, 300평이란 얘기예요. 됐죠? 이런 내용들인 거야. 그래서 이제 토지가 100평인데 여기에 건물을 이 민면적으로 따졌을 때, 바닥 면적으로 따졌을 때 얘를 80평을 지을 수 있대요. 그럼 건물이 토지 전체 100평에 80평을 덮었죠. 덮을 패자를 쓰는 거야. 건물로 덮은 비율. 몇 프로? 80%죠. 이게 건폐율 80%인 거야. 되세요? 그럼 건폐율의 규제가 없으면, 건폐율이란 개념이 없으면 100평이면 100평 꽉 채워서 올릴 수 있어요? 용적률의 개념이 없으면 내 맘대로 층수 올릴 수 있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얘들은 규제야, 규제가 아니야? 규제예요. 그래서 강화시켰다 그러면 걔는 규제 강화야. 그러니까 더 넓게, 더 좁게? 더 좁게, 더 낮게 지을 수밖에 없는 게 규제 강한 거죠. 이해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원래 규제가 이루어지기 전에 1지역이 있는데 1지역에 건물을 이렇게 지었다면 똑같은 면적의 토지가 있을 때 건폐율, 용적률에 얘들의 강화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얘는 더 좁게 더 낮게 지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럼 얘 건부 지었고 얘는 아직 짓기 전이니까 낮이었잖아. 그럼 뭐가 더 가치가 높아요? 얘가 가치가 높은 거지. 이때 예외적으로 건부 증가를 행하는 거죠. 개념 이해되세요? 그럼 얘를 언제 이렇게 기억하고 있을 거야? 이렇게 기억하실 거예요? 이해가 되니까 아름다워서 이렇게 기억하실 거예요? 시험장까지 못 갖고 가, 이렇게 공부하면. 그래서 그냥 기억할 때 이렇게 기억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택지인데 건물을 지을 수 있어. 근데 건물이 지어져 있지 않아. 뭐라고 해요? 낮아. 건물이 지어졌어. 건부지예요. 됐나요? 그런데 내가 토지를 샀어. 근데 내가 이용하고자 하는 용도로 이용되고 있지 않아. 그럼 그 건물을 뭐 해야 돼? 철거해야 돼. 그러니까 그 건물은 나에게, 건물은 무슨 제약이에요? 건물은 물리적 제약인 거죠. 그럼 물리적 제약은 철거해야 되잖아. 철거하는데 비용이 들어. 걔를 뭐라고 해? 건물이 있기 때문에 가치를 까는 걸 건부? 감가라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건부 감가를 행하는 거지. 네. 그러니까 건부 감가를 행하는 만큼 낮이 가격보다 낮게 평가하겠죠. 그런데 이미 최고 유한용이 되고 있으면 철거할 필요 없으니까 철거 비용이 안 들어서 각계 평가될 때도 있겠죠. 이거라고 기본이. 그런데 예외적으로 건부 증가가 되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네. 그래서 얘를 외워버리면 되는 거지. 그래서 얘를 외울 때 우리 코로나가 많이 확산돼서 재택근무 많이 시켰죠. 재택근무를 많이 했잖아. 근데 재택근무를 할 때 사장님이 봤더니 일을 제대로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재택근무를 계속 시키고 싶겠어요? 제한할 것 같아? 제한할 것 같잖아요. 그게 점점 강화되고 있는 거지. 이렇게 외우면 된다고. 그래서 MM으로 재택근무 제한 강화 증가 이렇게 기억하면 된다. 얘는 건부 증가라는 거죠. 아니 나중에 기억하다 보면 지금 외우라는 게 아니라 나중에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외워져요. 그럼 문제를 딱 보는 순간 탁탁 잡아낼 수 있다고. 그날이 옵니다. 그날이 언제까지 와야 되죠? 시험 본 다음 날에 오면 큰일 나. 시험 보기 전날에 와야 돼. 그날까지 유지가 돼야 돼. 됐나요?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호응 정도는 정말 아주 훌륭한 날이에요. 아주 좋은 날이에요. 오늘 일기를 써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수강생분들께서 아주 공부를 열심히 잘 따라와 주셨다. 오늘은 기쁜 날이다. 이렇게 일기를 쓰는 거죠. 어떤 날은 거기다가 우우를 해놓겠죠. 뭐 다른 거 안 적어. 이렇게 적는 거죠. 눈물이 흐르는 거야. 무슨 얘기를 했더니 알아듣지도 않고 계속 멍 때리고 그냥 막 졸고 막 그러는 거야.
조류독감이 이제 강의실 내에 전부 다 꾸벅꾸벅 이렇게 졸고. 그래서 낮이 가격에서 뭘 빼면, 건무간가를 빼면 이게 건부지 가격이죠. 얘가 빵이면 둘이 같아질 때도 있다는 거죠. 자, 이제 문제 풀어볼게요. 낮이 가격은 건부지 가격의 상한선이다. 오해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건부지는 건부 감가를 행한다. 오해요? 그렇죠. 물리적 제약이 있으니까. 건부지는 반드시 건부 감가를 행한다. X예요. 그렇죠. 정말 잘 가르친 거야. 이렇게 못 풀어 원래. 그 다음 낮이 가격과 건부지 가격이 같아질 때도 있다. 오죠. 이게 이 문제잖아. 똑같은 문제. 됐나요? 그 다음 이제 법지와 빈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그러니까 토지의 용도 관련 뭐 분류가 이렇게 나오면 그 분류가 뭔가 비슷한 내용들끼리 상반된 내용들끼리 짝지어서 공부를 시켜야 되고 제가 그렇게 공부를 시켜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 잘 보세요. 일반적인 토지는 법으로 소유만 가능해요? 사용의 실익만 있어요? 둘 다 있어요? 둘 다 있어요. 소유하는 사람도 있고 사용 가능하다고요. 그렇죠? 근데 법지와 빈지는 둘 중에 하나만 있대요. 자, 이제 첫 번째 질문이야. 이 법지와 빈지 중에 법으로만 소유할 수 있는 땅의 이름이 뭘까요? 느낌 꽂히세요? 이게 법지라고. 그러니까 소유할 수는 있는데 사용의 실익이 없어. 이게 법지예요. 대표 주자가 바로 뭐냐면 경사면의 토지예요. 자, 얘는 집안의 고저가 A 토지. 이렇게 낮아. 얘는 높아. 그럼 여기 경사면이 있죠? 여기 경사면 있잖아요, 여러분. 경사면 보이세요? 노란색으로 바뀌었지, 지금? 놀랍지 않아요? 네. 뭐 공법에서 온갖 걸 다 봐서 뭐 이게 놀랍겠어요? 그래서 이제 내용을 보면 이렇게 경사면의 토지는 여기다 건물 지을까요? 나무도 채 심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얘는 소유하는 사람이 있는데 보통 윗부분의 토지를 가진 사람이 갖는다 얘기를 하는데 중요하지 않아. 그거 절대로 안 나와. 그럼 얘는 경사면의 토지는 소유자는 있죠. 근데 사용의 실익은 거의 없거나 없죠. 얘 경사면이 조금 완만해. 그럼 거의 없는 거죠. 경사면이 정말 급해. 아예 없는 거죠. 걔들 다 뭐라고 한다고? 예, 법지라고 해요. 이번에는 빈지가 있어. 빈지는 반대겠죠. 반대라고. 그럼 뭐만 있을까요? 법으로 소유는 불가능한데 사용의 실익은 있대요. 얘가 빈지예요. 빈지. 그래서 해안선으로부터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 사이의 토지래요. 이렇게 들으면 무슨 얘기인지 몰라. 자, 보세요. 얘가 이제 바닷가야, 바닷가. 여기에 물이 빠져나가면 이 높이래요. 이게 간조수위선. 조수, 간만의 차이 들어보신 적 있어요? 간조수위선이 있고 만조수위선이 있는 거죠. 꽉 차 있는 게 만조수위선인 거야. 그럼 얘가 간조수위선. 그리고 얘가 만조수위선이에요. 예? 그럼 얘를 뭐라고 부를까요? 얘를 뭐라고 부를 것 같아요? 간석지라고 불러요. 몰라도 돼요. 간석지야. 그런데 이제 여기다가는 건물 지으면 물 계속 들어와요? 아니, 당연히 안 지을 거 아니야. 소유 못 하겠지. 그리고 사용의 실익도 없겠죠? 그런데 이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여기다 이제 건물을 지었어. 만조수위선 바로 옆에다 건물 지을 수 있을까요? 얘 조만간에 침식작용 넘어가, 건물. 건물 넘어가요. 이렇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바로 안 짓고 어느 정도 지난 다음에 건물이 최초 나오겠죠. 네. 그럼 여기서부터는 소유하는 사람이 있겠지. 그럼 여기 만조수위선으로부터 지적공부상에 등록된 토지, 이 사이의 토지. 얘를 바닷가 토지라고 한다고요. 그럼 여기서 썬텐할 수 있어요? 썬팅하면 자동차를 데리고 가는 거죠. 이것도 재미가 없나 봐요. 그래서 이 내용에 얘는 법으로 소유는 못하지만 사용의 실익은 있죠? 얘가 뭐다? 빈지라고요. 빈지. 되셨죠? 그래서 시험 문제에 뭐라고 나온 적이 있었냐면 다 기출이에요. 법으로 소유할 수 없지만 사용의 실익이 있는 땅을 법지라 한다. 틀렸잖아요. 법으로 소유 가능한 땅이 뭐라고요? 법지라고요. 얼마나 쉬워요. 그래서 다시 MM을 볼까요? 법지는 뭐로만? 법으로만. 따라해보세요. 법지는 법으로만. 잘하셨습니다. 그 다음 6번째. 필지와 핵지의 개념을 공부해 볼게요. 그럼 필지와 핵지의 이제 개념을 공부할 때, 자, 저를 보실래요? 이런 거 한번 들어보셨는지 보세요. 토지 개인적으로 소유하고 계신 분 손 들어보세요. 토지. 난 토지를 별도로 소유하고 있다. 주택과 별도로.
주택을 갖고 있다. 저도 슬픕니다. 예. 그러면 자 이제 들어보세요. 토지를 소유하게 되면 토지 소유권자를 등기를 하겠죠. 돼요? 그럼 어떤 땅은 내 거, 갑 거, 을 거 이렇게 소유권을 등록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소유권 등록이 되는 단위가 뭐냐면 그게 필지예요. 그래서 1필지를 보유하고 있다, 2필지를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근데 그 필지의 면적은 필지별로 다 달라져요. 필지의 모양도 필지별로 다 달라져. 그래서 어떤 이유에 있어서 필지를 분할하기도 하고 필지를 합병하기도 해요. 그래서 걔를 분필, 합필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는 필지의 숫자가 소유권자, 소유권으로 등록되어 있는 필지의 숫자가 약 3천만 필지예요. 그럼 이 3천만 필지가 고정불변이에요? 이 시간에도 변하고 있어요? 변하고 있어요. 합필이나 분필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법률상 등록 단위가 바로 뭐예요? 법률상 하나의 지번이 붙는 토지 등록 단위가 필지예요. 되셨죠? 그래서 법률상 매매 교환 시에는 뭐가 중요해요? 매매 교환 시에 소유권이 이전되니까 필지가 중요하겠죠. 되셨어요? 그런데 이제 외웠어. 뭘 외웠냐면 필지, 법률상 이걸 외웠어. 필지, 법률상. 이분들을 위해서 준비된 문제. 필지는 법률상 면적 단위다 그러면 법률상 그러면서 맞다고 나온다고요. 법률상의 면적 단위는 제곱미터죠. 면적 단위는 제곱미터잖아. 법률상의 등록 단위가 뭐고? 필지고. 주의하세요. 그 다음 획지는 감정평가상 경제적 가치가 비슷한, 가격수익이 비슷한 일단의 토지를 획지라고 한다고요. 됐나요? 그래서 외울 때 어떻게 외우냐면 횟감이라고 외우는 거야. 따라해보세요. 횟감. 오늘 또 저녁에 회가 땡기겠죠. 횟감. 그래서 얘는 가격 수준인 거예요. 그리하여 일반적으로 1필지가 하나의 가격 수준, 1획지를 구성해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하나의 필지가 여러 개의 획지로 구분되기도 하고 여러 개의 필지가 하나의 획지를 구성하기도 해요. 그럼 그때 감정평가를 할 때 일괄해서 평가하는지 구분해서 평가하는지가 달라져요. 이게 나올 수 있어. 그러면 중요한 건 이게 획감으로 기억한다고 그랬어요. 감정평가 시에는 뭐가 중요해요? 감정평가상 가격수익이 비슷한 일단의 토지 획지의 개념이 중요하잖아요. 감정평가할 때는 뭐가 중요하다고요? 획지. 그래서 획감으로 기억했잖아요. 네? 그러면 획지의 숫자만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1필지가 2획지면 가격 수준이 몇 개예요? 서로 다른 두 개니까 서로 다른 두 개의 가격을 일괄해서 평가해요? 구분해서 평가해요? 구분 평가하겠죠. 이번에는 2필지가 1획지를 구성해요. 그럼 가격 수준이 몇 개예요? 하나잖아, 가격 수준이. 그러니까 얘는 무슨 평가? 일괄해서 평가하겠죠. 한꺼번에. 네. 그러니까 감정평가할 때는 무엇의 숫자만 보는 거다? 무엇의 숫자만 본다? 획지의 숫자만 본다. 이렇게 기억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획감. 네, 그렇게 기억해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 공한지, 공지, 유지, 휴한지를 세트로 공부해 볼게요. 다 거기 있어. 다 거기 있는 내용. 자, 이제 보세요. 이제 공지는 빌공짜예요. 빌공짜. 비어져 있는 땅이야. 비어져 있는 땅. 그래서 1필지의 토지에 자, 여기 보세요. 1필지의 토지에 건물을 지었어요. 그때 법률상 건폐율 등에 의해서 비워둘 수밖에 없는 땅. 얘를 공지라고 해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공한지는 공짜, 빌공짜예요. 얘도 비워둔 건 맞아. 근데 목적이 달라. 공지는 어쩔 수 없이 비워둔 거죠. 건폐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비워진 땅이잖아. 근데 공한지는 목적이 있어요. 지가 상승을 목적으로 일부러 방치해둔 토지야. 소유자가 지가 상승되면 비싸게 팔아서 이익 누려야지 그러면서 방치해뒀다고요. 그냥 비워뒀어. 얘를 뭐라고 한다? 공한지라고 한다고요. 투기 목적의 땅을. 그럼 이 둘을 구분하는 문제가 나올 수 있겠네요. 기억하는 방법. 공한개 더 붙기를 기대하는 토지는? 공한지죠. 1억 주고 사서 공 하나 더 붙으면 10억이잖아. 그렇게 기억하면 된다고. 그 다음 유휴지와 휴한지가 있어요. 유휴지는 놀유자래요. 놀유자. 그럼 절 보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쳐다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놀고 있네 그러면 기분이 좋아져요, 나빠져요? 아니, 제가 이렇게 쳐다보면서 이렇게 얘기한다고 놀고 있네 그러면 기분이 좋아져, 나빠져? 나빠지죠. 그러니까 바람직하지 못하게 놀리고 있는 땅은 뭐예요? 유휴지야, 놀유자. 휴한지는 휴식을 취하고 있는 땅이에요. 그래서 농사를 지을 때 계속해서 농사를 지으면 지력이 다해서 얘가 잘 성장이 안 돼요. 그래서 2, 3년 쉬고 있는 농지가 있을 수 있죠. 네. 그게 대표적인 뭐다? 휴한지예요. 지력 상승을 목적으로 휴식을 취하고 있는 땅. 구분하실 수 있겠어요? 그래서 놀유자, 놀고 있네. 휴식할 때 휴자, 휴한지. 휴식이에요, 휴식. 그 다음 포락지라는 개념이 있대. 이 포락지는 떨어질 낙자예요. 이 포자가 강포자야. 원래 그냥 정상적인 토지였는데 집안이 무너져 내려서 바다가 되거나 아니면 얘가 강으로 바뀌어버린 거야. 떨어져 버린 거죠. 강이나 바다로. 얘를 뭐라고 한다? 포락지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공인중개사가 돼서 포락지를 일반 토지처럼 똑같이 정상적으로 매매하면 될까요? 안 돼요. 그러니까 맹지도 마음대로 매매하면 안 되죠. 그럼 중개사가 꼭 알아야 될 토지의 종류는? 실은 맹지와 포락지는 알아야 되는 거야. 이해되세요? 그래서 우리 시험 문제에 맹지와 포락지는 아예 그거 하나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왔던 거예요. 독립적으로. 근데 다른 토지 용어는 다 박스형 문제로 고르는 문제가 나온다고. 옳은 것으로 맞게 짝져진 것. 왜 맹지와 포락지를 그렇게 내는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우리 시험은 여러분들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내는 시험이 아니라 실제 중개활동에 필요한 이론 소양을 갖췄는지를 테스트하는 시험이란 말이에요. 네. 그리고 이런 개념이 없으면 맹지, 포락지가 왜 대놓고 시험 문제 나오는지 아무도 모른다고.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무너져 내린. 여러분 낙장불입 들어보셨어요? 낙장불입이 뭐예요? 고스톱 칠 때 떨어뜨렸어 하나를. 그럼 떨어진 건 다시 회수를 못 한다면서요. 이게 떨어질 낙자잖아. 그래서 무너져 내린 땅 강으로 포락지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 한계지는 택지 이용의 최원방권이래요. 나중에 공부할 거예요. 따로 얘는 별도로 공부해요. 그 다음 선화지는 고압선 아래 토지래요. 고압선이 있어. 그 아래 토지야. 위험하지 않아요? 위험하죠. 가치를 높게 평가하겠어요? 낮게? 낮게. 고압선 아래에 있으니까. 그래서 걔를 선화감가라고 한다고요. 자, 아까 건물이 있어서 가치를 까는 걸 뭐라고 했죠? 건부감가. 고압선 아래에 있어서 가치를 까는 건 선화감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고요. 됐죠? 그 다음 장식지는 그냥 뭐 잠긴 땅인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교재에도 없어. 그 다음 농지, 당연히 농사 짓는 땅. 간석지 아까 보셨죠? 간조수위선과 만조수위선 사이에 있는 것. 예, 뻘. 그게 간석지라고요. 그 다음 소지는 시험에 나왔었고 또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대지 등으로 개발되기 이전의 자연상태 그대로의 땅이래요. 이때 소자가 뭐냐면 여러분 네이버에 녹색창에다가 소자를 치잖아요. 소반. 그러면 소반의 정의가 뭐라고 나오냐면 사전적 정의가 밥상인데 그 반찬의 숫자가 별로 많지 않은 정말 담백한 몇 가지 반찬으로만 된 걸 소반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소자가 뭐냐면 힐소자야. 그러면 희다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희다예요. 희다. 그래서 너 머릿속에 온통 하얘 그러면 욕이야 칭찬이야? 욕이에요.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다는 거야. 그래서 개발되기 이전의 땅을 뭐라고 한다? 소지라고 해요. 그래서 외우는 방법은 얘 개발되지 않았으니까 개발될 소지가 있는 거죠. 개발될 소지가 있다 그러면 얘는 아직 개발되지 않은 땅이란 얘기잖아요. 그래서 원상태 그대로의 땅 원지라고도 한다고요. 됐나요? 그 다음 성숙지와 미성숙지는 바라는 바의 목적으로 바로 이용할 수 있는 땅이 성숙지. 바로 이용 못하는 땅을 미성숙지라고 해요. 그럼 여러분 이 개념이 어디서 나오냐면 택지에서 보통 나와요. 택지는 아까 주상공을 지을 수 있는 땅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택지가 내가 토지를 사서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으로 바로 건물을 올릴 수 있는 땅이야. 그럼 택지의 성숙도가 높은 땅 성숙지죠. 싸겠어요? 비싸겠어요? 비싸요. 투기 목적으로는 이건 안 사, 사람들이. 근데 미성숙지는 얘를 사면 바로 건물을 못 지어.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으로.
그럼 걔를 성숙시키는데 비용이 들겠죠? 이게 상대로 비싸. 싸죠? 성숙시키는데 비용이 드니까. 그럼 투기 목적으로 사는 사람은 미성숙지를 살 수도 있겠네요? 싸니까. 네, 이런 개념이라고. 성숙지, 미성숙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설명만 드리는 거야. 환지와 채비지는 나중에 환지 개발을 할 때, 재개발 구역 지정됐을 때 환지 개발을 한다 그러면 그 지역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토지를 다 사들이면 보상금의 지출이 너무 커요. 그러니까 뭘 하냐면 당신 잠깐 나가 계세요. 당신 땅을 도저히 사줄 수는 없어. 잠깐 나가 계세요. 그 다음 개발하고 개발된 상태에서 좀 더 가치가 올라간 땅을 다시 되돌려줘. 얘를 환지 개발이라고 한다. 그런데 그때 사업 비용에 대체하는 땅이 있어요. 채비지라고 하고 아직 이용 목적이 정해지지 않은 땅을 보류지라고 해요. 환지는 돌려주는 땅인 거고. 이게 개발론에서 조금 나와요. 그런데 자세히 볼 필요는 없어요. 여기까지는. 됐나요? 자, 이제 문제를 풀어볼게요. 토지 관련 용어의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 이렇게 나왔어요. 별표가 몇 개예요? 5개죠. 별표를 못 세요? 실수였겠지. 장수 돌침대가 나온 겁니다, 여러분. 이것도 재미없어요? 그래서 토지 관련 용어의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 이렇게 나오면 모두 고른 것의 문제는 풀 수 있어요. 그런데 옳은 것은 몇 개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하나만 몰라도 못 풀잖아. 그게 난이도 최상급의 박스형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얘는 이제 풀어볼게요. 자, 이제 풀린지 보세요. 자. 좀 인상 피고. 할 수 있어. 인상이 점점 안 좋아지고 있어. 이러다가 눈가에 미간 사이에 주름만 생기겠어요. 여기. 택지는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지 등의 용도로 이용되고 있거나 해당 용도로 이용할 목적으로 조성된 토지를 말한다. 5죠? 5예요? 그럼 모두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 그랬으니까 기억이 5라면 보기 중으로 들어가 봐야 되죠. 기억이 없는 애를 지우면 되잖아. 그럼 3번 지우고 4번 지우죠. 그래요. 그 다음 니은. 획지는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2필지 이상의 일단의 토지를 말한다. 여러분 아까 획지는 획감 기억나세요? 가격 수준이 비슷한 토지지 이런 개념 없죠. 아예 공부를 안 했다고. 그러니까 얘는 X죠. 그럼 니은이 X인 순간 니은이 들어가 있는 애를 지워버리면 되네. 다음 몇 번? 1번. 디귿과 리을을 몰라도 문제 푸는 거죠. 그 다음 디귿. 표본지는 지가의 공시를 위해 가치 형성 요인이 같거나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토지 중에서 선정한 토지를 말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여러분 매년 국토교통부 장관이 토지 가격을 공개적으로 알려요. 걔가 공시지가야. 공개적으로 알릴 시자. 공시지가예요. 그런데 모든 토지를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장이 다 정할 수 없어. 그러니까 표준이 되는 땅을 정해줘요. 얘 얼마라고. 그럼 그 표준지 가격을 정해주면 시장군수구청장이 자신의 시 안에, 군 안에, 구 안에 있는 토지를 그 표준지를 중심으로 가감 조정해요. 그래서 개별 토지를 공시지가를 정해. 그게 개별 공시지가야. 되세요? 그래서 지금 얘기한 건 표본지예요? 표준이 되는 땅이야? 표준이 되는 땅이야. 그러니까 얘는 감정평가에서는 당연히 공부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X라고. 됐죠? 그 다음 리을. 이행지는 이행지. 그럼 이행지를 딱 보자마자 뭐가 나와야 돼? 크게 작게. 건물 내에서 농사 내에서 나무 심는 거 내에서 바뀌어야 되죠. 그래서 봤더니 이행지는 택지지역, 농지지역, 임지지역 상호 간에 다른 지역으로 바뀌고 있대. 그럼 크게 바뀐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뭐야? 후보지의 설명이잖아요. 풀리면 고개 끄덕끄덕 해보세요. 가능해요? 네. 이렇게 푸는 거예요. 제가 수업을 왜 이렇게 진행하는지 이해되셨어요? 공부를 이렇게 안 하면 안 돼요. 됐어요. 그리고 이제 조금만 더 볼까요? 그러면 공간정보의 구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분류를 볼게요. 이게 바로 뭐냐면 지목이에요. 전국의 토지를 몇 개의 용도로 구분한대요? 28개의 지목으로 구분한대요. 자, 이걸 여러분들이 공시법에서는 다 외워야 돼요.
외우고 이게 무슨 땅인지를 알고 구분하는 문제들이 공시법에서는 무조건 나와요. 근데 개론에서도 이 부분의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제가 원래 개론에서 나오는 토지의 분류의 내용은 아니지만 이 부분의 내용을 설명드릴 내용만 딱 집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러면 이때 지금 보세요. 전답, 과수원, 목장용지 이렇게 있을 때 제가 질문을 드려볼게요. 한번 맞춰보세요. 잡종지는 토지의 목적이 일반적으로 구체적으로 딱 정해져 있을까요? 그렇지 않은 걸까요? 그렇지 않은 거니까 정해지지 않으면 뭐로 간다? 잡종지로 가요. 그리고 나중에 공시법 공부할 때 자동차 관련 뭐가 나오면 짭종지예요. 나중에 공시법 시간에 뭔가 유용하게 쓰일 거예요. 지금 안 외워도 돼. 됐죠? 그럼 공장용지는 공장을 지을 수 있는 땅이죠? 학교용지는 학교를 지을 수 있는 땅이죠? 창고용지 창고를 지을 수 있는 땅이에요? 체육용지 체육관 지을 수 있는 땅이겠죠? 종교용지 있죠, 여러분? 네. 그럼 사찰, 교회 등으로 지어져서 사용되는 땅이겠죠? 등등등 이렇게 다 정해놨겠죠. 그런데 얘들을 다 기재를 하려면 길어요, 길지 않아요? 길죠. 그러니까 얘들의 부호가 있을 거 아니에요, 부호. 부호가 있다고요. 그때 그 부호는 첫 글자가 다 부호예요. 첫 글자가 다 부호라고요, 부호. 그러니까 과수는 과겠죠, 부호가. 근데 첫 글자가 부호가 아닌 애가 4개가 있어, 4개가. 걔를 기억하는 방법이 공장용지와 지금 공장용지는 장이라고 하고, 왜냐하면 공원이 있죠. 공공이잖아. 그럼 둘 다 부호가 공이면 구분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공장용지는 장이라고 부른다고요, 부호가. 그 다음 주차장은 주유소가 있죠. 그러니까 주라고 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얘는 차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차라고 한다고. 하천, 천이 중요한 거죠. 되셨어요? 그 다음 이때 유원지, 얘를 원이라고 한다고요. 네. 그럼 얘를 외우는 방법이 있을 것 같죠? 외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장차 앞으로 뭐가 돼요? 장차가 뭐예요? 장차가 앞으로잖아. 장차 천원이 되는 거야. 따라해보세요. 장차 천원. 네, 이렇게 기억해 두면 돼. 자, 그래서 쫙 이렇게 따라오겠죠. 됐나요? 네. 그래 놓고 이제 이 지목 중에서 좀 특이한 내용들만 구분을 한번 해볼 거예요. 전답이 있어요. 전답. 전은 밭농사 짓는 땅이죠. 밭전자예요. 그럼 여기에 물이 있어요? 없어요? 물이 없죠. 그러니까 물을 상시 이용해서 농사를 짓는 게 아닌 게 밭전자예요. 여러분 감자를 농사 짓는데 걔가 물에 다 잠겨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썩으면 없어지겠죠. 그러니까 밭농사, 감자 농사는 밭농사겠죠? 물 상시 이용 안 해요. 근데 이때 답은 논답자죠. 이 논답자 자체가 이 밭전자가 물 숫자 밑에 있죠. 물에 잠겨 있잖아, 밭이. 이게 논이잖아요. 그럼 농사 짓는 거, 벼농사 짓는 거 보면 잠겨 있어요, 물에? 이게 뭐예요? 물 상시 이용하는 게 벼농사 등이 바로 뭐다? 답이라는 거죠. 구분 가능하세요? 네. 그 다음, 이번엔 대와 공장용지 이미 구분했죠? 대는 뭘 지을 수 있는 땅이래요? 주거용 상업용 건물 지을 수 있는 땅이에요? 그때 공장 지을 수 있는 땅은 별도로 뭐라고 했죠? 공장용지라고 했던 거예요. 그 다음, 자, 전답, 과수원, 목장용지 얘들 지목이죠? 여러분 기억을 더듬어 볼게요. 우리 본 영화, 드라마 같은 것에서 밭 한가운데, 논 한가운데에 주택 있는 거 보셨어요? 보셨어요? 그런 영화가 어딨어? 없어요. 그런데 과수원 한복판에, 목장 한복판에 주택 있는 건 보셨어요? 보셨죠?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 이때 과수원과 목장용지에 주거용 건축물이 있다면 원래 과수원은 지목이 뭐고? 과수원이고 목장은 목장용지잖아요. 근데 얘 건물이 주거용 건물이 있다고. 그럼 이 주거용 건물이 있는 이 부속 토지만 부르는 지목이 달라진다고요. 그래서 얘는 대로 바뀌어요. 되세요? 이해되시면 고개 끄덕끄덕 해보세요. 됐죠? 근데 전답에서 이 얘기 안 나오는 이유 아시겠죠? 실제로 부동산학은 뭐라고 그랬죠? 경험과학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당연히 과수원 목장에는 주택이 있는 경우 있잖아. 그럼 걔 부분만 따로 뭐라고 한다? 지목이? 대라고요. 대. 됐나요?
그 다음 물과 관련된 지목들이 이렇게 있어요. 광천지, 하천, 국어, 유지, 제방이 다 물과 관련된 지목들이에요. 그때 광천지는 여러분 지하에서 원수, 약수, 석유, 류 등이 용출되는 거예요. 이렇게 용솟음 치는 거. 솟아나는 거 보셨어요?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광천지라고 해요. 여기서 용출이라는 단어가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 하천은 자연의 유수예요. 자연스러운. 네, 이게 바로 뭐다? 하천. 자연적인 유수인 거예요. 흘러가는 거. 근데 국어는 용수, 배수 등을 목적으로 수로를 별도로 낸 거예요. 물길을 냈어. 인위적으로. 뚝등을 만들었어. 이렇게 만든 게 바로 뭐라고요? 국어인데 주의하실 건 이건 지적법에서 시험 문제가 나와요. 2차 볼 때 지적법에서는 여기까지 나온다고요. 이 하천이 원래 자연의 유수죠? 근데 하천이 소규모 하천이야. 그럼 얘는 국어예요. 소규모의 자연적인 유수가 이루어지고 있으면 걔는 뭐라고 부른다고요? 국어라고요. 국어.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물이 유지 저장돼 있는 땅을 원래 지목에 설명은 이렇게 돼 있다고요. 물을 저장하는 땅. 대표자가 댐, 저수지 이런 애들이 있겠죠? 걔들을 뭐라고 부른다? 유지. 그럼 얘를 어떻게 외울까요? 저장하는 게 물을 유지하는 거잖아. 네? 되셨어요? 그 다음 제방은 모두 제자. 그래서 방조제, 방파제, 방사제, 방수제 등 얘들 다 제방이래요. 됐나요? 그래서 외우는 방법. 배구 있어요, 배구. 네? 물에서 하는 거 수구예요. 물에서 하는 구기 종목 수구 있잖아요, 수구. 그래서 배구, 수구는 뭐다? 배구와 수구는 뭐다? 국어. 배수, 용수 이런 단어가 나오면 수로 이런 단어가 나오면 뭐다? 국어. 그 다음 물을 유지 저장하는 건 뭐다? 유지. 네? 됐다고 하세요. 됐죠? 그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여기까지만 해야 되겠네요, 오늘은. 너무 오버하면 안 되니까. 첫날부터 다 죽이면 다음 주에 안 나올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받고 국토의 이행 및 이용 및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분류는 다음 주에 연결을 해서 쭉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할 겁니다. 자, 여러분, 저 보세요. 첫날 정말 열심히 따라와 주셔서 감사하고 제가 설명드린 내용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꼭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고 힘들 거예요. 당연히 처음 공부하면 힘들어. 그래도 믿고 따라와 주시면 반드시 합격할 거예요. 개론을 빨리 끝내야 다른 과목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긴다고요. 개론을 제가 지금 이렇게 달리고 있는 이유는 개론이 여러분들의 시험 합격의 키가 될 거기 때문에 그래요. 개론은 빠르게 정리가 가능해요. 민법보다. 그러니까 개론 빨리 정리하고 민법을 공부하는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공부를 한다라고 생각하시고 꼭 따라와 주세요. 그 다음 오늘 한 내용은 내일부터 시작해서 제가 매일기보 기본이론 과정을 쭉 이제 1부터 진행을 할 거예요. 기초입문 과정은 끝났고. 되시죠? 여러분 공부를 해보신 분들은 알지만 제가 진행한 기초입문 과정은 기초가 아니었어요. 어려운 내용만 뽑아서 문제 푸는 요령까지 다 설명드렸으니까 어려우셨을 거예요. 근데 지금 기본이론 잘 따라오시면 충분히 다 커버할 수 있으니까 놓치지만 말고 따라와 주시길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진행할게요.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